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4회 제주 4.3 평화상 시상식에서 내전연구센터 설립과 민족 간 평화와 화해에 기여한 영국 국적의 댄 스미스 씨가 4.3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댄 스미스 씨는 제주 4.3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4회 제주 4.3 평화상 수상자인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댄 스미스 소장이 4.3 평화공원을 처음 찾았습니다. 지난 1993년부터 8년 동안 노르웨이 오슬로 평화연구소 소장을 맡으며 내전연구센터 설립에 기여한 댄 스미스 소장. 2015년부터는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장으로 부임해 유럽을 넘어 세계로 평화활동을 넓혔고 2019년에는 남북미 실무회담을 주선하면서 한반도 평화 구축에도 기여했습니다. 댄 스미스 소장은 4.3 평화상을 받게 돼 매우 기쁘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주 4.3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제주 4.3을 세계에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It was a terrible atrocity, but it's not the only one that has occurred ever. And so it's important to add it to the global knowledge about what can happen before and during war. 제주 4.3 평화재단은 댄 스미스 씨의 평화활동이 4.3의 가치인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과 맥을 같이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징적인 인물인 댄 스미스 소장님을 선정해서 우리가 이 4.3이 유럽권 이렇게 전 세계로 퍼지기 위한 하나의 방향으로 이분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특별상은 2008년 일본에서 결성돼 13년 동안 일본 사회에 제주 4.3을 알린 제주 4.3 한라산회가 수상했습니다. 今回受賞賞をいただいて本当に嬉しく思っています。地味な小さな会ですが、今まで続けてきたことが最終党の方に認めていただいたということで喜んでいます。 제주 4.3 사건을 화해와 상생으로 풀어가는 제주인의 평화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4.3 평화상. 제주 4.3 평화재단은 수상자에게 상패와 상금을 수여하고 4.3 평화상의 의미를 세계에 알리는 수상자와의 대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4.3 당시 일반 재판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 13명의 유족들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4.3 희생자 유족회는 4.3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 음모죄 등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금고와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해자 13명의 재심 청구서를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올해부터 개정된 4.3 특별법에 따라 군사재판 수용인 2,500여 명은 검찰이 직권 재심을 청구하고 일반 재판 수용인 1,500여 명도 특별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4.3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9일 본회의에 상정될 걸로 보입니다. 4.3 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4.3 희생자 1인당 보상금 9천만 원을 균등 지급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국회 상임위에서 가결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4.3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내년부터 5년 동안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최근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변호사 시절 동물 테마파크 찬성축 주민의 사건 수임료를 개발 사업자로부터 대신 받은 걸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동물 테마파크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고영권 부지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항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동물 테마파크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고발장을 들고 검찰에 찾아왔습니다. 동물 테마파크 사업자로부터 변호사비를 대납받은 고영권 정무부지사를 배임 증제와 수재 방조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민들은 동물 테마파크 사업자를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도정의 최고 책임자와 제주 동물 테마파크 사업자가 유착되어 있다는 것을 정확히 밝혀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 측 주민들은 변호사비 대납 사실을 모른 채 사건을 맡았다는
고영곤 정무부지사의 해명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배임 증제 혐의로 기소된 서경선 동물 테마파크 대표의 공소장에 지난해 3월 20일 서 대표가 고영곤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현금 400만 원을 대납했다고 검찰이 적시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4월 14일에는 서경선 대표가 고영곤 부지사의 계좌로 550만 원을 직접 송금한 사실도 배임을 방조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영곤 정무부지사는 지난해 7월 정무부지사 지명 이후에야 변호사비 대납 사실을 알게 됐다는 사실 외에는 추가로 할 말이 없다며 검찰 조사는 성실하게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업 찬성을 대가로 금품과 변호사비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동물 테마파크 서경선 대표와 선을일이 전 이장 정모 씨의 첫 재판은 모레 열립니다. 이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된 정황들이 드러날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늘면서 폐차 이후 폐배터리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한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제주에서 국내 최초로 전기차 배터리를 재활용한 농업용 운반 차량이 개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제주의 한 감귤 비닐하우스. 갖다 낸 감귤을 다루는 농가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컨테이너 가득 실은 감귤을 운반하는 차량은 휘발유나 경유 차량이 아닌 전기차. 전기 자동차의 폐배터리를 재활용한 건데 비닐하우스 같은 실내에서 작업하기는 안성맞춤입니다. 첫째 배터리니까 내연이 없다는 거. 두 번째 소리가 없다는 거 이제 가장 좋은 점이죠. 3kW 용량으로 최대 400kg까지 실을 수 있고 한 번 충전하면 하루 6시간씩 5일 정도 탈 수 있습니다. 한 대당 가격은 500만 원대. 보조금을 지원받아도 기존 내연기관 운반차보다 가격은 다소 비싸지만 조작이 쉽고 적재함 높이 조절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도로를 달리는 전기자동차 한 대에서 나오는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면 이 같은 농업용 운반차 10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능과 안전성 등 4가지 검사를 거쳐 성능이 60% 이상인 전기차 배터리만 재활용되는데 농장비 외에도 전력 저장 장치 등으로 개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기차가 수명이 다하게 되면 전기차에서 나오는 배터리는 그래도 70 내지 80%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제주에 등록된 전기자동차는 2만 1000여 대로 서울에 이어 두 번째. 늘어난 보급 대수만큼 내년에 300대, 2023년에는 1000대분의 폐배터리가 쌓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새로운 배터리 재활용 장비 개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광주와 경북의 고등학생들이 수백 장의 헌혈 증서를 지역에 기부했습니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기부가 코로나19로 줄어든 헌혈 참여에 귀감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우종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능을 마친 광주 고등학생들이 헌혈의 집을 찾았습니다. 코로나19로 헌혈량이 줄어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에 스스로 팔을 걷어붙인 겁니다. 이처럼 지난해부터 광주 정광고등학생들이 모은 헌혈 증서는 총 200여 장. 학생들은 자신들의 헌혈이 백혈병으로 고통을 겪는 지역 소아암 환우들을 위해 쓰이게 해달라며 헌혈 증서를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선배님과 선생님들이 등교 시간에 헌혈 캠페인 활동을 계속해왔고 그리고 재난 문자로도 헌혈 혈액량이 부족하다는 문자를 많이 받았어서 광주 학생들의 기부에 경북 영천의 학생들도 동참했습니다. 300장의 헌혈 증서를 모은 고등학생들은 절반은 광주, 나머지 절반은 대구 경북 지역에 쓰일 수 있도록 뜻을 모았습니다. 학생들의 하나하나 예쁜 마음을 가지고 자기보다 더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하려고 동참을 했습니다. 영호남 학생들의 헌혈 증서 기부를 돕는 학교와 재단 관계자들은 코로나로 힘든 환우들의 도움을 주고 지역 화합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양측이 서로 화합되게 서로 나눈다라는 생각에서 보면은 참 아름다운 마음이고
어른의 입장에 봤을 때는 참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혈액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영호남 학생들의 행동이 시민들의 헌혈 동참을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밤사이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12월의 첫날부터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제주는 낮에 10도 안팎에 그치면서 춥겠는데요. 두툼한 겉옷 챙겨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주도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천백도로는 교통 통제 구간이 있습니다. 어리목에서 천백휴게소 지나 영실 구간인데요. 현재 1.5cm의 적설을 보이면서 소형 차량은 체인을 장착하고 이동하셔야 합니다. 아침 출근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찬 공기가 따뜻한 서해상을 지나면서 비구름대를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까지 제주에는 5mm 미만의 적은 양의 비가 오겠고요. 제주 산지에는 3cm가량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낙하물 피해 없도록 주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현재 기온은 북부 지역 8도, 남부 지역 7도, 산지는 0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라산 윗세오름은 영하 7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안팎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6도에서 8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낮 한때 비가 가끔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 10도 안팎에 그치면서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제주도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으로 바다의 물결이 전해상에서 5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해상교통 이용객들은 운항 정보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고요. 주말까지 초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1,000억 원이 넘는 현금을 가진 자산가 행세를 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54살 김모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3년 동안 자산가 행세를 하며 자신처럼 투자하면 최고 300%의 수익을 얻게 해준다며 투자 피해자 8명으로부터 14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가축분뇨 액비 집중 살포 지역인 제주시 한림읍 금왕리 일대의 지질이 지하수 오염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가 금왕리 일대 9군데에서 지하 100m까지 시추 조사한 결과 구멍이 많은 클린커층이 발달하고 지층 상부에 물 빠짐이 원활한 구간이 존재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금왕리에는 한림읍 전체 액비의 94%가 살포되는데 지하수 질산성 질소 농도는 중산간에서 하류로 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조치를 위반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장 57곳을 점검한 결과 오수 처리 시설 방류수 기준을 초과하거나 환경사후조사 일부를 실시하지 않은 골프장과 관광개발 사업장 등 1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적발된 사업장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하고 2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제주 지역 일부 사립학교 교장 자리가 수개월째 공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사립학교 16곳 가운데 2개 학교 법인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3곳의 교장이 공석이며 이들 학교에서는 교감이 직무 대리를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육청은 사립학교의 경우 교장 임용 자격을 가진 교감 대기자가 부족해 부득이하게 교감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공적 수어 통역 매뉴얼을 발간했습니다. 공적 수어 통역 매뉴얼에는 실시간 브리핑과 촬영 방법, 수어 통역 화면 비율과 위치 등 구체적인 실무 방안이 담겼는데 도내 공공기관과 출자 출연기관 65곳에 배포됩니다. 연말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이 이뤄집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12월 26일까지 어선과 다중 이용선박, 레저기구 등을 대상으로 음주운항을 집중 단속해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몰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해기사 면허를 취소할 방침입니다. 최근 4년간 제주 해상에서 적발된 음주 운항은 32건이며 작년과 재작년에는 음주 사고가 각각 2건씩 발생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